기본적으로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표현이죠. 뭐죠? 이 동귀어진이라고 그러죠. 같이 지옥으로 가자. 물귀신 작전? 물귀신이죠. 보면 동반 자살. 네.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핵 전술은 64년 드골이 이제 밝힙니다. 네. 우리는 부족한 나라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어떠한 인간도 한 번만 죽는다. 두 번 죽는 사람? 두 번 죽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네. 죽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적에게 치명적 손상을 가할 능력이 우리한테 있고 네. 그리고 그 능력을 행사할 우리한테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네. 상대방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정말 제3의 길을 간다. 그래서 나토 탈퇴. 나토를 탈퇴해요? 예. 했어요 실제로? 예, 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프랑스가 빠졌어요? 예, 빠졌어요. 1966년 나토를 탈퇴하고 원래 그래서 나토 사령부가 이제 프랑스에 있었어요. 네. 나가. 프랑스에 그래요?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 다 나가. 다 쫓아냅니다. 보면. 아, 굉장히 이때 상황이 심각했구나. 예.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핵 전력을 구축한다. 네. 무슨 풀을 씹어 먹더라도 간다. 뭐 북한이야 뭐야? 그리고 네. 이제 미국과 다른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재밌는 세계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에서는 예.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십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뭐 미사일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다가 까먹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였죠? 그때 파키스탄 편을 하다가 영국이나 프랑스도 꽤나 고생을 했다. 핵무기 만드는데 예, 절대 무기를, 절대 반지를 개발하는데 좀 이제 고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방송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러면 네. 미국 말고 미국이야 뭐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말고 다른 나라들이 그때 프랑스가 되게 힘들게 뭐 개발했다는 얘기를. 영국도 사실 힘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게 많지만 처음 시작은 이 영국,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그거를 가지고 성공을 한 거는 이제 미국.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원래 시작했던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럼 쉽게 했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핵 개발을 하려면 그 퀴리 부인이죠, 프랑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프랑스 한 계보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독일에 또 훌륭한 또 물리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계보가 있고 또 영국 사람들이 또 영국도 그 과학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된 초창기 연구들을 많이 했던 이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협력도 하고 해가면서 이제 자연 과학의 비밀을 밝혀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걸로 잘하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전쟁이 빵 터지고 나니까 당연히 프랑스에 있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영국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영국도 독일에서 계속 공습을 하니까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바로 미국으로 간 게 아니고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요? 예, 영연방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 월성에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문을 닫는다 어쩐다 되게 이야기 많았던 월성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수로예요. 중수로. 그래요? 중수로인데 이거는 그 미국 기술이 아니고 캐나다 기술이에요. 캐나다도 이쪽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캐나다에서 중수로가 나왔는데 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경수로랑 중수로 차이는 뭡니까? 일단은 이제 원자로에 우라늄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연쇄 분열을 시키는 거죠. 연쇄 분열을 시키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고 속도를 적절하게 줄여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만큼 차근차근 연쇄 반응이 나면 이제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것도 저 물 끓여갖고 저 터빈 돌리는 거죠? 그렇죠. 물을 끓이는 게 원자력의 힘으로 한다는 거 차이뿐이에요. 그런 거죠. 석탄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 이 중성자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이 중성자들을 속도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를 여러 재료를 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우리 마시는 물 같은 이러한 일반적인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수로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수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 중에서 H2O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 방사선이 중성자가 하나씩 더 붙어가지고 물리학 단위로 보면은 좀 무거운 물이 있어요. 예,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로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 가합형 경수로라고 합니다. 압력을 가해서 100도가 넘어도 물이 끓지 않도록
그리고 감속재로는 일반적인 물을 쓰는 이게 네, 가압형 이제 경수로고요. 가평? 압을 가압형. 예, 예. 가압. 예. 압력을 가한다. 가압형 아. 이제 경수로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월성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무거울 중수로 중수로. 쓰는 이제 중수로예요. 그러면 중수로는 왜 쓰느냐? 네. 라고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중수로는 이 원자력 우라늄, 천연 우라늄 있죠. 땅에서 네. 캐낸 우라늄을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경수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정프로님 없을 때 지난번에 이제 한번 에너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말씀드렸지만 캐에서 농축을 해서 모양을 다발로 만들어서 이걸 집어넣는데 여러 가지 작업들, 특히 농축 작업이 필요한데 네. 이 중수로 캐나다형 이제 중수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퍼가지고 넣으면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그냥 돼요. 농축 없어도. 훨씬 만들기가 편하겠군요. 만들기 편하고 장점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재처리할 물질들이 이만큼 쌓이는 거죠. 나쁘게 네. 말하면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많아지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많아지는 거고 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캐나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게 다 맨하탄에 모여가지고 미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영국 사람들, 네. 프랑스 사람들, 독일. 뭐 독일계 영국인들도 있었고 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네. 했는데 다 거기서 티어가 있었어요. 티어?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 이 개발 능력 하는 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 사람, 네네네. 그리고 일부 영국 사람들 있었고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제외예요. 상당히 제외됐죠. 세컨 티어. 그렇죠. 저 이제 핵심에는 접근을 못하는 주변에서 이제 돌고 이제 있었습니다. 자기 분야만 공부를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네.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나 다들 이제 핵무기라는 걸 봤잖아요. 우리도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나라의 운명이 좀씩 갈려요. 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미국이 핵 개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고 우리 정보도 주고 해서 당연히 너희도 우리한테 줘야지 라고 이렇게 목에 힘을 딱 주고 있었는데 미국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안 돼. 우리만 써야 돼. 이렇게. 우리는 우리 것만 해.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화가 나서 그러면 알았어. 우리가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핵 개발을 이제 했는데 뭐 그 이야기도 사실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이 결국 하네. 그러면 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가자. 괜히 또 혼자 단독으로 개발하면 나중에 또 기분 상하고 뭐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미국이랑 초반에 한두 번의 트러블 이후에는 서로가 이제 협력 관계로 가는데 프랑스는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도 문이뿐인 승전국이지만 우리도 승전국인데 우리한테도 뭐 주겠지. 미국이 당연히 기술 주겠지. 라고 했는데 미국은 전혀 생각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프랑스한테 뭘 준다는 생각은 1도 없었어요. 너희들 뭐 그냥 그렇게 우리가 다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렇게 했던 거죠 보면은. 네네. 그래서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우리 핵 개발을 할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네. 생각보다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뭐가 없어요? 사람이. 능력이. 그러니까 맨하탄 계획의 이 핵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1945년 10월에 그 폐허 와중에 네. 이제 당시 이제 그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원자력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45년이면 진짜 전쟁 직후. 예, 전쟁 막 끝나자마자. 와. 예, 당장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임팩트가 컸군요. 한 방에 끝낸 걸 봤으니까 우리도 저걸 가져야 된다. 그래야 프랑스가 영광을 누린다. 라고 했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라늄도 없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이 세 나라가 이제 다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세 나라가 우리들끼리만 쓸 거야라고 그래서 딱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라늄 나오는 나라가 그렇게 없나요? 당시에 발견된 거로. 주로 이제 캐나다 쪽에서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 그래요? 나오고 막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깟 우라늄 땅 파면 어딘가에 나오지. 네. 파자. 파보니까 네. 프랑스 내에 우라늄 광산이 발견이 됐어요.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 원료는 있어. 근데 이제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제일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제대로 전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던 와중에 1956년에 네. 이제 그 프랑스가 크게
한 방 당합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수에즈 위기라고 하는데 수에즈 운하를 이제 이집트가 국유화를 딱 해버리니까 영국, 프랑스가 어디 식민지 있던 놈들이 저렇게 대들어. 그래가지고 손 좀 봐줘야지 그러고 직접 봐주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끼워놓고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가 이제 이집트를 이제 공격하는 이러한 이제 중동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때 그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소련이 위협에 나섭니다. 이제 함부로 그렇게 저 공격하지 마라. 예, 소련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시에 자 영국, 프랑스 너희들 자꾸 제국주의적으로 나가는데 당신네들보다 더 강력한 대량 파괴 무기를 보유한 더 강력한 나라로부터 공격받게 될 경우에 당신들의 입장은 뭐냐? 니네가 지금 더 힘약하다고 그렇죠. 힘없는 애들 때리고 있는데 더 힘센 애가 니네 때리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핵무기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질서가 아닌 새로운 평화로운 질서를 재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 와. 이때 뭐 스탈린 때인가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후르시초프죠. 후르시초프 때예요. 네, 후르시초프 때인데. 와. 이러고 나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제 특히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지?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소련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은 그럼 우리 좀 안 도와주나? 라고 두 나라가 이렇게 같이 미국을 쳐다보는데 미국은 이렇게 고개를 반대로 돌립니다. 딴 데 보고 있어요. 예, 쌩까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도 새삼 느끼는 거죠.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함께 우방이기도 하고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두 나라의 이익이 결정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린 무시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가일층 속도를 막 당겨가지고 핵무기 개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탄도 만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영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이 막 이렇게 급속도로 빛을 올리니까 미국이 인정을 하고 이제 서로 영국은 인정. 예, 인정. 근데 프랑스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한테 요구를 하지만 거부를 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줘봐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서럽고. 그럴 때 서러울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동병상련인 친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부족한 건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그래가지고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돈을 막 잘 벌기 시작한 나라를 찾아갑니다. 프랑스 옆에 그 유럽에 뭐 있나요? 있죠. 얼마 전까지 죽어라 싸웠던 독일. 독일을 찾아가서 뭘 하자고 그래요? 서독. 당시에는 동독 서독 나눴잖아요. 서독. 예, 서독에 갑니다. 서독에 가서 야, 우리 같이 만들래? 핵무기를? 예. 서독. 그래서 독일은 우리는 좀 눈치가 좀 보이는데 당연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돈만 우리한테 슬쩍 줘.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면 너희들이 지분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독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귀가 솔깃한 거예요. 잠깐만 돈만 주면 우리한테 그러면 핵무기가 생기는 거야?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독일도 이제 막 그 재건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돈이 부족한 시절이지만 당시로서는 큰 돈인 20억 마르크를 이제 예산에다가 슬쩍 끼워 놓습니다. 공식 타이틀은 이제 핵이 아니고 미사일 협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쩍 껴놓고 이거를 1958년에 이제 프랑스하고 같이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이때 프랑스가 해서 다시 드골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합니다. 물러났다가 다시 취임을 하는 거죠. 철천지 원수 독일이랑 뭔 소리냐? 이건 말이 안 되지. 독일한테 핵무기를 맡겨놓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또 두 번 죽는 일이다. 취소해. 취소해요? 예, 취소시켜 버립니다. 돈만 주고. 예. 돈만 받았구나 참. 돈을 아직 안 받았어요. 돈을 받았으면 입장이 난처했을 텐데 돈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려고 하던 차에 중단, 독자 개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독자 개발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옆에서 그래도 미국도 실험하고 이제 영국도 실험한 걸 보니까 프랑스도 이제 안 거죠. 자, 일단은 핵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개발도 개발이지만 실험할 장소부터 찾자. 어디서 이걸 터뜨려야 되나? 핵무기 실험 장소. 예. 그러면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력한 곳으로 꼽히던 곳은 이제 알프스 산맥을 파볼까. 이건 좀 그렇죠. 좀 그런데. 예. 그래서 그러면 바다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코르시카, 나폴레옹 고향인 코르시카 섬 근처에다 터뜨려 볼까? 이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에다가 이제 이걸 터뜨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1957년부터 이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사하라 사막에 이제 그 핵무기 실험장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연구 시설도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 1960년 이제 2월 13일 날 이거를 이제 사하라 사막에서 처음으로 이제 터뜨리는데 성공을 해요. 아, 핵실험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작전 코드가 이제 푸른 뭐 모래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왠지 약간 시적인 코드명을 붙여가지고 이제 터뜨립니다. 터뜨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네. 터뜨리고 나니까 이제 일단은 기술을 개발해서 성공했어, 좋았어. 막 프랑스 국민들은 열광을 하죠. 열광을 하는데 이제 드골 대통령은 사실 이제 고민이 이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거를 하나 이제 터뜨리는 건 성공했어요. 기술력은 입증을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이 핵무기를 가져야 되지?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거는 다다익선이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가져야 되나? 우리가 미국이나 소련하고 맞짱을 뜰 만큼 가져야 되나? 아니면 몇 개 한 서너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 라고 자위적인 목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기본적으로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표현이죠. 뭐죠? 이 동귀어진이라고 그러죠. 같이 지옥으로 가자. 물귀신 작전? 물귀신이죠. 보면 동반 자살. 네.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핵 전술은 64년 드골이 이제 밝힙니다. 우리는 부족한 나라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어떠한 인간도 한 번만 죽는다. 두 번 죽는 사람? 두 번 죽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네. 죽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적에게 치명적 손상을 가할 능력이 우리한테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을 행사할 우리한테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게 이제 프랑스 핵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누구든 하여튼 나 건들면 그놈 하나는 죽는다 내가. 그렇죠. 죽인다. 예. 근데 그놈을 몽땅 다 죽일 수는 없지만 다만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프랑스의 핵 전략은 뭐냐면 보복은 보복이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을 가하면 네.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쏟아놓고 끝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이 이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련에 대해서 쏟아붓는데 네. 소련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제일 첫 번째 공격 모스크바겠죠. 네. 근데 모스크바를 공격하려고 보니까 모스크바는 저 옆 나라인 이제 영국이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니요. 영국의 핵 전략은 모스크바 하나는 우리랑 같이 지옥으로 간다. 지옥 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예. 그러니까 소련이 영국을 건드리면 우리는 뭐 우리가 있는 거 다 쏟아부어봐야 소련이 언제 크니까 다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 알아 우리도. 근데 너희들 지도부에 있는 사령부 하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끌고 지옥으로 가겠다라는 게 영국이에요. 네. 그러면 프랑스는 좋아. 영국이 그럼 하면 우리도 같이 몇 대도 때려주고 그럼 남는 도시들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한 도시들 있잖아요. 뭐 상페테르부르크라든지 여러 이제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맡을게.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의 전술은 뭐냐면은 프랑스를 핵으로 공격하면 세계 멸망으로 끌고 가겠다. 그래요? 예. 혼자 못 죽는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인류는 없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뭐 공화국이 없는 지구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약간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현명한 방법이죠. 왜냐면 왜냐면 핵무기 자체를 쌓아놓고는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를 상대방한테 떨굴 만큼의 이 무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다 갖춰놓기가 쉽지 않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전술을 이제 택하고 나니까 자 그러면 뭘로 소련한테 떨구지? 미사일이 없어요? 미사일이 이제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아직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살림을 쥐어 짜가지고 전투기에다가 이제 이걸 실어서 전투기끼리 서로 공중구비를 해가면서 때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전략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근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사일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비행기 실으려면 실험할 때는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서 크게 터뜨리면 되지만 비행기 실으려면 작게 해야 되잖아요. 작게 만들려니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그래도 이 정도 됐으니까 도와줄 거라고 했는데 미국의 당시 이제 뭐 아이젠하워를 넘어서 케네디까지도 계속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이 드골이 밝힌 2판 4판식 이 핵 전략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보면. 위험하다 너무. 예.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건 이유는 뭐냐면 자 프랑스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좀 되게 불안하잖아. 정권이 계속 바뀌고 뭐 쿠데타 비슷한 게 일어나서 지금 사실 이 프랑스의 1950년대는 혼동의 시기였거든요. 네네네. 거기다가 너희들 보니까 소련 스파이들이 막 곳곳에 침투해 있어가지고 정보가 막 술술 새나가는 게 다 보이는데 너희들한테 주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드골 대통령이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1966년에 네.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정말 제3의 길을 간다. 음. 그래서 나토 탈퇴. 나토를 탈퇴해요? 예. 했어요 실제로? 예, 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프랑스가 빠졌어요? 예, 빠졌어요. 1966년 나토를 탈퇴하고 오. 원래 그래서 나토 사령부가 이제 프랑스에 있었어요. 네. 나가. 프랑스에 그래요?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 다 나가. 다 쫓아냅니다. 보면. 아, 굉장히 이때 상황이 심각했구나. 예. 아.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핵 전력을 구축한다. 네. 무슨 풀을 씹어 먹더라도 간다. 뭐 북한이야 뭐야? 그리고 네. 이제 미국과 다른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 오. 그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공이죠. 네.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 승인 안 했는데 저희 프랑스가 첫 번째로 세계 열강 중에 첫 번째로 승인을 합니다. 뭘 승인해요? 너희 나라로 인정해줄게. 아. 대만 아니고 너희. 아 중공을 당시 중공을. 예. 그 다음에 극한 대립을 빚고 있던 와중에 모스크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후르츠초프랑 만나가지고 새로운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미국한테 이제 한 방 이제 매기는 거죠 보면은. 미국 되게 열받았죠. 예. 그러니까 막 더 짭니다. 프랑스에 대해서. 아 그래요? 프랑스에 대해서 압박을 높이니까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또 미국한테 보복을 하는 거죠. 프랑스가요? 예. 당시 프랑스는 이제 그 미국 통화 달러를 미국 중앙은행에 갖고 가면 미국에 네. 갖고 가면 네. 금으로 내줬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국가들은 그냥 쌓아놓고 있었는데 드골 대통령은 악착같이 달러를 긁어 모아가지고 금 바꿔와요? 들이밉니다 보면은. 금 내놔라. 금 내놓으라고. 결국은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달러가 상당히 취약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이제 붕괴하게 되는. 예. 그렇게 또 이어집니까? 이어집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막가파적인 이제 상황이 이제 대립을 막 하던 60년대였는데 네네. 60년대 후반에 이제 닉슨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 지금 베트남 전쟁도 좀 골치 아파 죽겠고 소련은 계속 지금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야 우리가 굳이 프랑스랑 저렇게 계속 싸우는 게 우리한테 국익에 도움이 돼?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편을 만든 게 낫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편 만드는 게 낫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상황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네. 심지어 프랑스에 있는 그 공산당마저도 프랑스 핵보유를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핵보유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면은 야 너희들 여론이 이렇잖냐라고 할 텐데 핵에 대해서는 똘똘 뭉친 나라가 프랑스였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미국이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쟤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저 어설픈 핵무기가 과연 실전에 도움이 될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다 보니까 프랑스는 전체 국방비의 30%, 35%를 지금 저 어설픈 핵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전쟁 냉전이 이제 벌어지면서 동독을 필두로 한 이제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쪽으로 쫙 밀고 내려오면 거기다 대고 첫 번째부터 핵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서 싸울 전투기, 그 다음에 탱크, 장갑차, 뭐 대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유럽 대륙 한복판에 있는 프랑스 군의 실태는 한심한 거예요 보면은. 돈이 전부 이제 핵무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쟤네 차라리 우리가 좀 도와주고 너희들 국방비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미국이 모든 탱크를 다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니들이 그 돈 가지고 이제 탱크나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 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한테 이제 은근슬쩍 물어보니까 프랑스도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뭐 그래 주신다면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73년쯤에 이제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게 정확히 뭐야? 이야기해봐. 그럼 그건 도와줄게. 아무거나 다 달라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프랑스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잠수함 SLBM에다가 이제 탑재를 했는데 자기들은 잠수함에 탑재를 한 거는 탄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에 탄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데 미국, 그다음에 소련, 영국도 보니까 다 탄두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3개. 나중에 점점 늘어나서 10개까지 늘어나는 거죠. 이래야 이제 효율이 있는 거죠. 미사일 하나 딱 쏴서 핵무기가 3군데 떨어지는 거랑 하나 떨어지는 거랑. 그렇죠. 근데 이러려면 이만큼 컸던 무기를 요만하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좋았어. 그럼 그건 우리 도와줄 수 있어. 네. 근데 미국이 만든 그 동안에 이제 원자력 그 특히 이제 핵무기와 관련되는 정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네. 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프랑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 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네가티브 가이던스라는 게 있어요. 네거티브 가이던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20곡이에요. 20곡에.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 줄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럼 프랑스 이제 너희들 이제 관련 지금 되게 고생하고 있는 기술자 오세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카운터 파트너로 미국 기술자도 이제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은 이제 말을 안 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런 방식이고 이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개발했던 건 방식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법은 옵션 1, 2, 3 이런 게 있어요. 설명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 기술자가 보고 있다가 아니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 고개를 저으면 뭐죠?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 중에 다 틀렸어. 그러면 이제 프랑스 기술자들이 다 자료 갖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렇게까지 어차피 알려줄 건 그냥 알려주면 뭘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요? 이거를 알려주면 네. 미국 의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소지가 있는 거죠. 현행법 위반이에요. 핵무기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딘가에 알려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 관계. 영국 같은 경우는 계속 전략적으로 동맹자 관계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영국은 미국제 뭐 폴라리스 미사일이나 이런 거 그대로 지금도 사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계속 사사건건 미국의 외교 정책하고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준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왜? 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법을 쓰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도움이 많이 좀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틀리지 않고 계속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상대방이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면 막 답답해 미칩니다 보면. 예, 말은 안 하지만 막 가서 손가락으로 짚어주던지 숫자를 몇 개를 알려주던지 몇 개만 알려주면 또 순식간에 또 사람들이 캐치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소형화 시키는데 많은 이제 도움을 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미국 이제 네바다주에서 실험하는 핵실험 지하 핵실험장 있잖아요. 여기에 필요하면 프랑스 그 핵실험 그 관측 장비를 집어넣는 것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랑스한테 제안도 해요. 네. 너희들 그렇게 계속 사하라 사막 이런 데서 뻥뻥 터뜨려가지고 욕먹지 말고 우리 미국에 와서 같이 실험하라고. 그건 좀 착하네. 영국도 같이 실험했거든요. 네바다에서. 예. 그러면 미국이 그냥 착한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동맹국이지만 잠재적인 항상 가능성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능력을 제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제 실험 장비 안에서 영국이 빵 하고 터뜨리면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2년 전보다 이런 거 많이 항상 시켰네. 야, 요런 건 얘네들 능력이 좋네. 이건 아직 멀었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걸 알기 때문에 거부하고 태평양에 이제 무르루와 핵실험장을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래요? 독자적으로 또? 예, 알제리에서는 이제 독립투쟁 때문에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제 프랑스가 90년대 후반까지 이제 핵실험을 계속하죠. 그래서 이제 고질라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고질라는 또 왜 나와요 거기? 고질라가 이제 그 배경이 첫 번째 거잖아요. 프랑스 핵실험장에서 빵빵 터뜨리니까 돌연변이로 이제 고질라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프랑스의 핵실험과 고질라가 또 그렇게 연결이. 그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미국 핵실험이었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얻어낸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핵 보복으로만 쓰는 거 아니다. 선빵 가능, 선제 공격 가능이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 핵탄두가 한 290개, 290개 정도 되는데 280개, 280개를 배치해 놓고 있어요. 280개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몽땅 자산을 창고에 안 집어넣고 다 지금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 가지고 있는 거에 한 5%, 10% 정도만 지금 이제 배치를 해놓고 나머지는 창고 안에 지금 저장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가지고 있는 거를 몽땅 다 지금 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에 다 쏟아부어야 되니까 다 같이 죽는다.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고질라가 그런 의미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핵실험의 그 돌연변이가
다시 인간을 공격한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 원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핵무기를 맞았으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래서 태평양상에서 계속 있던 이제 뭐 비키니 섬이나 이런 데서 있던 미국의 핵실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 어민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왔다가 예고 없이 막 그 모르고 해가지고 되게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1960년대 이제 고질라 그러니까. 이야기였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헐리우드로 넘어오면서 이제 프랑스로 이제 그거 다 싹 바꿔친 거죠. 네네네.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질라가 일본 원작이니까 그렇죠. 네. 핵무기 니네가 나한테 했는데 왜냐면 히로시마랑 맞았으니까. 뭐 그것도 있고요. 이제 미국이나 강대국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한 무인격의 핵실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경고,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네네네. 이게 또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다 이제 세상 일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자, 오늘 이 프랑스의 핵 개발 이 스토리를 좀 들어봤는데 예. 재밌으셨나요? 이 프랑스 너무 재밌습니다. 예.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같이 가요. 프랑스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효과 있네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무기 개발에 미국은 이제 워낙 유명하고 그다음에 예. 프랑스 또 영국은 좀 그래도 미국 도움 받아서 좀 나름 수월하게 좀 한 편이고. 아유 초반에 아주 고생 많았어요. 그런가요? 네, 아주 고생 많았고요. 힘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핵무기 개발 역사는 우리 댓글 한번 반응 보면서 더 궁금해하시면 아마 더 풀어놓는 걸로 그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